가세현 뭐 대표인가요, 여전히? 네, 대표죠. 네, 네. 네, 이 사람이 구속 기간이 또 연장이 됐습니까? 이건 네. 뭐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누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서울중앙지검 이 네.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에서요. 이 부분만 그냥 사실관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이 가세현 김세희 대표의 구속 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대로라면은요. 이게 1차 구속 만료인이 13일에 풀려나거나 네. 기소가 되어야 됐는데 검찰의 신청으로 구속 기간이 10일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상 이 검찰이 한 차례 한해서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이 권한을 지금 꽉 채워서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만큼 이번 사안을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된 거는 뭐예요? 뭐가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한 5가지 정도가 5가지 돼요. 정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성과 관련된 이 부분 같은 거,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수현 씨가 하의를 이제 탈의하고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김세희 씨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뭐 우리가 말하는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 거고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입장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사실 좀 혐의가 많긴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그 이제 두 배우가 뭐 사겨 교제를 했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조작 증거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간략하게 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네. 일단 그냥 교제가 아니라 네.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시절에 네. 김수현과 교제했다 이 주장을 네. 내놓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김수현 씨는 극구 부인을 했죠. 네. 아니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후에 교제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본인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처럼 보이는데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김수현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이라고 돼 있었다는 거예요. 즉 김세론 씨와 누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김수현으로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김수현이랑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요. 이번에는 아예 김세론 씨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네. 김수현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목소리였는데 이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는 대중적인 그 반감이 어마어마했죠. 예. 근데 이거 역시 AI로 조작한 목소리다. 실제로 김세론 씨가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라고 경찰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크게 보고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됐고 구속이 된 겁니다. 보통 이 명예훼손으로 이게 구속까지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흔치 같은데. 않죠.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내지는 혐의가 중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모양이군요. 네, 그게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던 김세론 씨와 사귄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음성을 AI로 조작한다든지 네. 카카오톡을 사실이 확인 안 됐는데 김수현 씨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조작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다. 그렇죠. 김수현 씨 측에서 그때 네. 기자회견을 굉장히 울면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김수현 씨가 강조를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번에 구속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채널 측에서 미성년자 뭐 그루밍이다, 혹은 뭐 살인자라는 이런 주운 글씨 새겨가면서 폭로를 이어갔다라고 김수현 씨 측에서는 주장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건 사회적 살인이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를 뭐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이런 것이다. 이거 너무 허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김세희 씨는 왜 이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김세희 대표 쪽의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예. 반박의 근거는 이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해당 음성 진위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판정 불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다 아니다를 국과수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국과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조작했다고 명백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김 대표 측의 입장인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또 김수현 측의 입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술 감정뿐 아니라 입수 경위, 진술의 신뢰성, 객관적 근거를 종합해 하는 거다. 기술적 판정 불가가 곧 진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일단 경찰과 검찰은 이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죠. 네. 결국 재판이 진행되면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국과수의 이런 판단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그 이제 김세희 측에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나요? 입수 경위는요, 제보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요한 거,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제보, 이 영상이라든지 이걸 넘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왜 이거를 어떻게 입수를 했고 예. 왜 맞다고 넘겼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제보자가 잠적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상하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파만파 논란이 번지고 있죠. 네. 이걸 맨 처음에 건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실이라면은 드러나서 내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걸 입수했다는 걸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이 제보자가 가세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 매체라든지 몇몇 네. 유튜버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제안했던 거, 심지어 김수현 쪽도 접촉을 해서 김수현 측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굉장히 유리한 음성 매체를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게 김수현 씨 측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쪽에 그거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억울하면은 이 제보자가 지금 등장을 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 녹음본을 제보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스 자체가 이 제보자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모두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게 근원부터 우리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근데 꽤 생길 수 있겠는데 뭐 사이버 레카 채널에 당연히 네.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뭐 유명 연예인들의 뭐 과거다 이러면서 이제 AI로 조작된 음성 하나 들려주고 야 이거 써먹어 이거 뭐 5억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그 연예인한테는 가서 지금 너 이런 문제 생긴 거 있지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영상 뭐 음성 있으니까 뭐 5억 내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논란되기 싫은 연예인이 있으면 이제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 문제 터져서 이거 사실은 아니지만 이거 문제가 터져서 논란만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의 이제 매장이 될 테니까 네. 야, 빨리 5억 주고 말자 이런 사람이 그런 유혹을 느끼기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향후 누군가 네. 또다시 이런 주장을 내놨을 때 아니라는 거 입증하는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유명 연예인들은 그거를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에 이미지가 다 실추되고 예.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기성 언론의 역할과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사안에 있어서 가세헌이라든지 몇몇 채널들과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게 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의 언론 매체들은 그럼 이걸 안 다뤘냐? 다뤘다는 거죠. 이거는 저나 최정화 기자도 네. 똑같이 반성하고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데 언론 매체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됐을 때 이런 주장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을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고 전달하더라도 기사 하나라도 더 나면은 그 입증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의 이미지 실추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럼 다루지 않을 것인가? 이걸 놓고도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네.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칼럼을 그러니까 김수현 씨 기자회견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게 있어요. 진실보다 분노가 빠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정의감이 진실에 닿아 있는가 이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누가 네. 빨리 쓰냐 누가 클릭을 빨리 쓰냐 뭐 이런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라고 요즘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댓글을 보면 저는 정말 집단 광기가 그 당시에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저는 김수현 씨 측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연락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정제된 정보를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시에 방송에 출연을 하거나 기사를 쓸 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김수현 씨를 욕하지 않는 기사들을 계속 생산해서 낸 거죠. 근데 대중은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아, 빨리 욕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수현한테 돈 받았냐? 정말 제가 그런 댓글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제가 김세론 씨가 실제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사를 쓰지 않고 김세론 씨한테 제가 손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손편지를 써서 나 역시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너를 오해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내가 너보다 더 언니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쓰고 다음에 꼭 인터뷰 장소에서 보자라고 손편지를 써서 줬는데 근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나중에 방송에 출연해서 저 역시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나니 증거만 믿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세연에서 제 손편지가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유족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제 이름과 제 소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세연과 싸우고 있는 다른 이 기자 출신 유튜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유튜버 실명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기사를 보고 선입견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의 의도와 정말 상관없이 저는 새로운 씨를 그냥 다독이고 싶은 마음에 쓴 손편지를 싸움의 그 제물로 쓰는 거예요. 뭐 누군가를 저격한 것처럼. 네, 제가 마치 저격한 것처럼. 근데 제가 정말 속상했던 건 그 내용을 방송을 하면서까지 가세연은 저한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쯤 전화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건 팩트 체크가 좀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뭐 소송 안 거셨어요? 가세연에? 제가 소송을 걸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유족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유족 입으로 공식 입장을 내버리는 김수현 바람에 씨는 지금 소송을 당연히 걸었죠?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김수현 씨가 가세연 쪽에 건 것도 있고요. 네. 광고 손배소나 위약금 관련해서는 또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죠. 광고주들로부터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이미지 실추 뭐 이런 거. 네, 광고가 제대로 이제 송출이 될 수 없었고, 보통 광고 위약금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써 있죠. 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는 2-3배 정도 위약금을 그쵸. 문다라는 건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김수현 씨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역시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이 와중에 해외에서 CF를 새로 찍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찍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수현 씨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내 그런 고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김수현 씨 측의 의견서로서 하나 제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뭐 금액이 뭐 1, 20억 이 정도 수준 당연히 아닐 거고 꽤나 큰 금액이 아마 소송 그쵸. 금액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김세희 씨가 근데 이걸 지불할 능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금액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단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김수현 씨 측에서는 가세연의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곳에서 이 채널을 영구히 삭제를 시켜달라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관계자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여러 채널들에서도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 네. 그동안 이 논란을 통해서 벌어온 돈보다 더 큰 돈을 뱉어내라라고 법원에서 이제 본보기식으로 배상금을 때릴 것인지 네. 혹은 진짜로 채널을 이것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낼 수 있는 부분이냐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법원에서 이 김 대표 소유의 압구정 및 뭐 이쪽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흔히 이 부동산 그리고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이미 인용을 한 해놨어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판결 전에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네.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강제 집행 사전 단계에 네, 네, 돌입한 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영장 씨가 그 가압류 신청해가지고 네. 맞죠. 거기 지금 돈 받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대로 된 금융치료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두 기자님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문화 연예 관련된 이슈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주제로 하니까 재밌는데요. 아, 진짜요? 네, 또 나와주세요. 저희는 매일 일이어서 재미없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네. 네. 자, 우리 안지정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